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빅토리TV 빅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13일입니다. 금일 밤사이에는 그동안 기다리던 변동성이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이번에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건 다 쓰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CPI 발표가 변동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생각보다 CPI 발표가 이번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CPI를 통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매크로 경제를 좋게 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CPI 발표 이후 진행된 바이든의 연설과 올해 투표권이 있는 FOMC 멤버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하커의 발언, 그리고 이번에는 투표권이 없는 블라드의 연설이 커다란 변동성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CPI 발표의 해석과 이들의 발언을 비교하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0일 10시 30분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두 가지로 연속과 신규가 있습니다. 컨센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토토리 형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컨센서스의 줄임말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속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컨센보다 크게 하락했으며 지난주 발표치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여기서 신규의 의미는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경우고 연속은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실업률이 3.5%로 나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좋게 나온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증감률은 컨센보다 하락했고 전년 대비 증감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만 놓고 보자면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컨센에 부합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전월 대비 증감률의 하락과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입니다. 잘 몰라도 어떤 물가는 빠지고 어떤 물가는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그동안 강하게 유지되던 추세보다 좋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석유나 휘발유와 같은 에너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었는데요. 대신 식품은 여전히 빠지지 않고 주거 부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가를 잡음으로써 인플레이션 하락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해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고 했던 것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거 부분에 대한 증가는 정책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강한 압박을 통해 주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CPI는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매크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참고하기 좋으며 중요하다고 보이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하락을 통해 실업률의 하락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노동시장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도 유가를 잡았으니 좀 더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앞으로 차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든의 연설입니다. 경제지표가 발표되었을 때는 사실 긴 꼬리를 남기며 이상한 무빙이 나오긴 했어도 이렇다 할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연설 이후 하커 연은 총재나 블라드의 발언 때부터 차트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연설도 늦게 등장했는데요. 뭔가 한 말은 많은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을 본인이 해결했다며 자랑한 것이랑 유가를 잡으면서 에너지 가격을 해결했고 코어 CPI도 잡히고 있으며 임금도 오르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의료 관련해서도 성과가 좋다고 했죠. 바이든이 선거를 의식해서 좋은 얘기만 했다는 것을 토토리 형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러니 나스닥이며 크립토며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하커의 발언인데요. 하커 연은 총재의 경우 FOMC 멤버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드는 더 이상 투표권이 없죠. 하커 연은 총재의 발언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진 스탠스였습니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말만 했는데요. 실업률은 최종적으로 4.5%까지 상승했다가 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지나갔다고 했고요. 토토리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FOMC의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을 밟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커 연은 총재는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25bp 인상을 이야기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덜 불안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나 몇 번씩 거론되던 울트라 스텝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형 금리 인상의 시기는 끝났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비트코인의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 투표권이 없는 블라드의 연설입니다. 항상 늘 그렇듯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2%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기간의 연장과 최종 금리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것과 코어 CPI가 잡히긴 했어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죠. 절대 연준이 최종 금리를 5%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블라드는 이번 FOMC 안 들어갑니다. 웃긴 건 블라드가 매파적으로만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지난 3개월간 경기 침체 위험이 다소 가라앉았다고 하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잠깐 나왔을 때 폭발적으로 급등했죠. 결과적으로 19K 터치도 완료한 상태이며 정확히 19.12K까지 찍었습니다. 갈라님이 올려주신 CBD를 살펴봤을 때 다음 매물대는 19.3K라고 하는데요. 눈여겨봐야 하는 구간은 19.3K와 20.4K라고 합니다. 실제 차트를 살펴볼까요? 19.3K와 20.4K를 체크하려면 8시간봉 차트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22년 마지막 빅쇼트부터 지금 자리까지 보이는데요. 빅쇼트 발생 전을 살펴보면 19.2K에서 19.4K 안팎이 강한 매물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K에서 20.4K는 강한 저항대인 것도 체크되죠. 즉 해당 구간에 주차를 한 주체들은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CVD도 참고하면 더 좋겠지만 CVD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파동 관점이든 추세 지지 저항 관점이든 어느 시점부터는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관점이 나올 때가 많죠. 어찌됐든 차트상에서 체크해볼 만한 가격대 외에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봉상에 형성된 상승 채널의 저항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분홍색으로 작도한 채널인데요.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면 앞에서 말한 저항대로 차례차례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상승 채널의 전환이 확인되었다는 트레이더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 상승 채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초록선으로 표시한 넥라인 추세를 돌파하냐 마냐로도 추가 상승이냐 빅쇼트냐 구분지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 관점이나 차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토리월드를 방문하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